어머니,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영어 학원이 너무 비싸서요. 이준이 좋은 곳을 보내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이제 나도 노후를 생각해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말이야. 그럼 아버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우리 나이에 이제 모아둔 돈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 큰며느리 유정이는 참 신기한 아이였어요.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우리 집에 뭔 일만 생기면 꼭 바쁘대요. 처음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했거든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 얼마나 바쁜가요? 그런데 몇 년 지켜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터져서요. 애가 열이 나서 병원 가봐야겠어요. 오늘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이런 말만 계속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명절이든 생일이든 심지어 제가 입원했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엄마, 유정이가 그러는데 혹시 뭔가 정리하신 게 있나요? 내 아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난 이제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사람한테 내 재산을 주기로 했다. 그래도 유정이는 첫째 며느리잖아요. 큰 며느리든 작은 며느리든 상관없어.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어머니, 저희는 완전히 빠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신경 써줬는지는 너희가 더 잘 알 거야.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나도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67세 조미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얼마 전 남편의 칠순 잔치 때문이었어요. 사실 잔치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소박했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참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달까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제겐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유정이와 작은아들 며느리 민지예요. 둘 다 좋은 집안에서 자란 괜찮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나이 들면서 괜히 까다로워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어요. 이건 제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거더라고요. 큰며느리 유정이는 항상 바빴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 행사가 있을 때만 바빴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할 일도 많고 아이도 키우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심지어 제가 수술하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 민지가 SNS를 가르쳐 주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지가 요즘엔 다들 인터넷으로 소통한다며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내가 뭘 안다고 하며 거부했는데 민지가 워낙 정성스럽게 알려줘서 조금씩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유정이가 아이가 아프다며 못 온다고 했던 바로 그날, 인스타그램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딸과의 달콤한 데이트라는 글과 함께요. 아이가 아프다더니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겨우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요. 그때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 아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그것도 아이를 핑계로 말이에요. 처음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날짜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맞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임 당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유심히 지켜봤어요. 신기하게도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집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런데 SNS에는 늘 다른 약속들로 가득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 딸과의 나들이, 남편과의 데이트까지. 모든 게 우리보다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한편으론 작은 며느리, 민지를 보면서 더욱 대조가 됐어요. 민지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주 들렀어요. 어머니, 이거 맛있더라고요 하며 과일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죠. 명절 때는 일찍 와서 전을 부치고 남편 생일에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왔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저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며 웃어 넘기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 주변 사람들이에요. 큰며느리가 워낙 바쁘니까 이해해줘야지라고들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도 유정이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라며 두둔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을 접곤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 환갑이었거든요. 사실 큰 잔치를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을 뿐이에요. 외식도 아니고 집에서 간단히 하자고 했는데도 유정이는 또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요. 그런데 그날 밤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재회라는 글과 함께요. 그것도 제 환갑 바로 그 시간에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아니면 내가 정말 까다로운 시어머니인가 싶어서 밤새 뒤척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특별히 간섭한 적도 없고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거든요. 다음 날 민지가 찾아왔어요. 전날 못 온 게 미안하다며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전날 일정이 있다고 미리 말해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너는 진짜 착하다. 저도 어머니한테 받은 게 많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민지한테 해준 것보다 유정이한테 해준 게 훨씬 많았어요. 첫째 며느리니까 더 챙겨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다는 걸요. 반대로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도 크게 느끼는 거더라고요. 민지는 제가 해준 작은 것들도 기억하고 고마워했는데 유정이는 아무리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마음을 접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유정이한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와봤자 억지로 오는 거고 마음도 없는데 뭐하러 상처받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나았어요. 마음을 접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유정이가 안 와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대신 민지와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요. 민지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들렀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하며 과일을 깎아주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며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큰아들 생일이었는데 유정이한테서 연락이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깜빡한 건가 싶어서 문자라도 보낼까 했는데 그냥 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마음이 없는데 굳이 챙겨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유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생일 축하는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했더니 아이 학원비 얘기였어요. 요즘 영어 학원이 너무 비싸서요. 이준이 좋은 곳을 보내고 싶은데 예전 같았으면 바로 도와줬을 거예요. 손자 교육비라면 아까워할 게 뭐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아들 생일에는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게
너무 뻔히 보였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나도 노후를 생각해야겠다.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말이야. 처음엔 어머니가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하며 웃어 넘기더니 제가 진심인 걸 알고는 말투가 바뀌더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편한테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남편과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어요. 당신도 알잖아. 그 아이가 우리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남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선을 그은 것 같았어요. 물론 섭섭하긴 했어요. 첫 며느리니까 더 예뻐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방적인 관계로는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정이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졌어요. 특별히 싸우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 연락할 일이 없어졌죠. 큰아들이 가끔 유정이가 섭섭하대요.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아내가 나한테 한 게 뭔데 섭섭해 하냐. 고 되물었어요. 반면 민지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민지는 정말 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같이 따라가 주기도 했어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다고 해도 저도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요라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손이 시려워서 털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민지가 예쁜 장갑을 사왔어요. 어머니 손 시려울까 봐 샀어요. 라며 제 손에 직접 끼워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작은 것까지 챙겨주는 거 말이에요. 그런 민지를 보면서 결심했어요. 나중에 정말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이 아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속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봉투를 가져가거라.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라며 당황했지만 제가 진심인 걸 알고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니한테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더 고마웠어요. 물론 큰아들과 유정이도 제 자식들이니까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비중을 많이 조정했어요. 마음을 보여준 만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던 것 같아서요.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유정이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엄마, 유정이가 그러는데 혹시 뭔가 정리하신 게 있나요? 그래, 정리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내 아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난 이제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기로 했다. 그래도 유정이는 첫째 며느리잖아요. 첫째든 둘째든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다. 아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사실 얘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이에요. 그 이후로 유정이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는 완전히 빠진 건가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보여줬는지는 너희가 제일 잘 알 거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도 나름 노력했는데요. 며느리의 말을 끊고 제가 말했어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라. 나도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그게 유정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그래도 몇 년을 며느리로 지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기대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민지는 그런 제 상황을 알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전혀. 오히려 홀가분하다. 정말 그랬거든요.
마음에도 없는 사람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민지가 말하길래 진짜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다. 너처럼 말이야. 민지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이 아이가 제 딸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사실 남편은 뭐 하러 칠순을 챙기냐고 했지만 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인생에서 칠순이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민지와 함께 조용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화려한 잔치보다는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작은 아들도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며 동의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어요. 형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따로 연락 안 했다. 작은 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차피 바쁘다고 할 텐데. 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작은 아들이 형수한테 말해서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 칠순인데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연락이 없더라고요. 칠순 당일 저희는 예약한 한정식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 그리고 저. 4명이었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모두 진심으로 남편을 축하해 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지가 깜짝 선물로 남편이 젊었을 때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어 왔어요. 아버님 젊으셨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 고마워. 뭐가 고맙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줘서.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 순간 정말 따뜻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편안한 시간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인가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큰며느리 눈치 보느라 말이에요. 형님네가 없어서 섭섭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더 좋았다. 진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이렇게 따뜻하구나. 정말 그랬어요. 억지로 온 사람 한 명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오늘 말이에요. 나도 좋았어. 편안했고.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남편도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큰아들도 이제 알았을 거야.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사실 큰아들도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저희한테 어떻게 하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 칠순 잘 보내셨어요? 응, 좋았다. 저희도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런데 왠지 진심으로 하는 말 같지 않더라고요. 아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굳이 그러지 마라. 너희도 바쁠 텐데. 그래도 진짜 괜찮다. 이제 우리도 각자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지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감사해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큰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큰며느리가 올까 말까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거든요. 추석 때도 저희는 민지와 함께 조용히 차례를 지냈어요. 민지가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준비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하나 물어보는 민지의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반면 큰아들은 명절 당일에 잠깐 들렸다가 금세 나가더라고요. 아마 유정이가 오기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온 것 같았어요. 예전 같았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담담했어요. 오히려 너도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아들이 나가고 나서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주버님이 좀 안쓰러워 보여요.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거야. 아내 편을 들기로 한 거잖아.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게 맞죠. 다만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가족이지. 그런 어느 날 제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그리 심하지는 않았지만 며칠 동안 걷기가 힘들었거든요. 민지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지는 며칠 동안 매일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밥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심지어 제 발을 마사지까지 해줬어요. 괜찮다. 이 정도로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큰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분명히 작은아들이 형한테 말했을 텐데 말이에요. 예전 같았면 섭섭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날 길에서 유정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서로 어색했지만 인사는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겉으로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마음의 선을 그었으니까 굳이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헤어지면서 유정이가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유정이를 만났어. 그래. 어떻게 하던가. 예전과 똑같더라. 진심은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남편도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내린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엔 힘들었어요. 첫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컸었거든요. 하지만 일방적인 관계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더라고요. 민지와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니,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겠네요. 어제도 어머니, 요즘 새로 나온 드라마 재밌더라고요. 같이 볼까요? 라며 찾아왔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남편도 요즘 더 편해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눈치 볼 필요 없고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으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소중한 거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